아무리 완벽한 요리라고 해도 이것이 빠지면 완성되지 않는다는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 블랙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송로버섯입니다. 1kg에 1억 6천의 경매가 됐어요. 버섯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사프란이 국내에서도 생산됩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데요. 현재도 거래량이 금보다 비싸게 거래됩니다. 그래요? 네. 소금기 없는 따뜻한 물, 아열대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초대형 민물새우 양식도 경상북도 칠곡에서 성공했답니다. 희귀하고 진귀한 세계 식재료들, 우리 땅에서 만나봅니다. 전라북도 임시의 산골 마을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답니다. 저 놈이에요, 산나무. 그게 뭐 세계 뭐 3대 식품이라며 그게 키로에 뭐 억대가 넘는다 하더라고. 저기 저 머리빵 히트 벗겨진 사람 있지. 손쪽 이렇게 걸어온 사람. 저 가봐. 이렇게 찍어. 예, 그 사람이 장본인이야. 가봐. 드디어 행운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장님 대박 쳤다고. 그러게 내가 뭐 나는 금덩어리인 줄 알고 했더니 뭐 그게 다이아몬드라고들 하고 있고. 땅속에서 캐낸 다이아몬드라면 얼마 전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되었던 바로 이것, 송로버섯입니다. 비밀스럽게 땅속에 숨겨진 이 버섯은 독특한 향으로 인해 후각이 발달한 돼지와 개를 훈련시켜서 채취하는데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중국 운남성에서만 난다는 진귀한 송로버섯이 과연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인공재배가 어려워 자연에서 채취해야 한다는 송로버섯. 능이버섯을 찾아 산길을 헤매다 참나무 군락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힘들어서 밑에서는 못 올라오고 약간 북쪽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잘 익은 도토리가 뚝뚝 떨어지는 참나무 아래 황금빛 덩이가 삐죽 솟아 있었다는데요. 독특한 향내까지 더해져 한눈에 보기에 범상치 않았답니다. 정말 그 황금덩이 같이 정말 노랗고 예뻤다니까요. 이거 동물 배설물인가? 이거 뭐 근데 만져보니까 또 이 그 배설물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참을 쳐다보다가 하도 신기하고 예뻐서 다시 이제 또 있나 해서 이제 손을 넣어서 더 파봤죠. 국내에서 발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DNA 분석을 해야 정확한 거를 규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임실 지리산 자락에서 발견된 버섯은 송로버섯이 맞을까요? 최근에는 뭐 유사하게 생긴 버섯이 송로버섯으로 오인해가지고 이제 뭐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제 아직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송로버섯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아쉽게도 이번에 발견된 버섯은 정밀 검사 결과 송로버섯과 비슷한 모양의 속검정덩이 버섯으로 판명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너도 밤나무도 있고요, 뭐 참나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발생은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나무만 이 땅에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석회질 토양에서만 나오는 버섯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양 조건이라든지 pH, 산도 조건이라든지 다 맞아 떨어졌을 때 분명히 이제 그런 산에는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요. 최적의 조건만 찾는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송로버섯이 자랄 수 있다는데요. 트러플도 종류가요 30종이 돼요. 이제 프랑스에서 나는 것은 튜버 멜라노스포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는 것은 튜버 메가노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다 달라요. 송로버섯 중에는 인공재배가 가능한 것도 있답니다. 다양한 송로버섯의 균주들을 연구해 인공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데요.
인공 재배를 하려면 일단 최적 배양 조건을 저희가 찾아내야지 이제 재배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온도에서 제일 잘 자라는지, 또 어떤 배지 조건에서 잘 자라는지, 또 어떤 pH, 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산도에서 잘 자라는지, 이제 그런 조건들 재배를 직접 시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송로버섯을 맛보기 위해 이탈리아 요리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송로버섯의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쌀 속에 묻어서 저온 보관한다는데요. 이게 트러플 전체고요. 딱딱하네요. 네네. 그리고 자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딱딱해요 진짜. 나무 덩어리 같이. 딱딱해요. 네. 향도 좋고. 세계인이 극찬하는 송로버섯의 향은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내추럴한 흙향이랑 버섯의 특유의 향, 그게 잘 조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 약간은 돼지의 맛 이런 느낌, 흙의 그 내추럴한 향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미로 즐기는 송로버섯. 요리법이 간단할수록 좋다는데요. 주로 샐러드나 스테이크의 맛을 완성시키는 향신료 역할을 하죠. 많은 양도 필요 없습니다. 종이장처럼 얇은 송로버섯 한 조각이면 맛과 향의 활용점정을 이룹니다. 보통 뭐 파스타를 주문하시고 그다음에 트러플을 드시고 싶다 그러면 스페셜 오더로 트러플을 슬라이스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슬라이스당 가격을 받는 가게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송로버섯은 한 조각만으로도 요리의 품격을 높여주는 진귀한 식재료입니다. 서울 속 외국인 거리 이태원에 외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중동이나 동남아 등 따뜻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단골 일하는데요. 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 걸까요? 접시마다 담는 요리는 달라도 한 가지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습니다. 고슬고슬 노란 쌀밥입니다. 이 밥의 정체는 뭘까요? 우리가 흰 쌀밥을 먹듯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사프란 라이스를 즐겨 먹는다는데요. 대체 어떤 맛일까요? Normally they put inside the food. To give the color and the aroma, the taste can make your appetite, you know. Little bit. It is very difficult to get the flour. Only in sometimes Bali and India you can find saffron flour. 사프란 라이스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맛과 향을 내는 각종 향신료를 기름에 살짝 볶은 후에 적당량의 물과 잘 씻은 쌀을 넣어 익혀주는데요. 쌀알이 어느 정도 퍼지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걸 넣어줍니다. 바로 사프란이죠. Khushbu, very good. Good smell. Yes. Good smell. Namse jua. Yes. Especially maning bisa. Nom isayo. Yes. 비싸도 너무 비싼 가격 덕에 20인용 밥솥에 들어가는 사프란은 고작 10가닥 남짓이라는데요. 과연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쌀알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맛도 향도 이국적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사프란이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된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아주 귀한 작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사프란이라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조그만하게 제가 키우고 있는 작물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예, 밭은 이쪽으로 언덕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예, 한번 가. 네네네. 아열대 작물인 사프란을 우리나라에서도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여기입니다. 사프란은 고사하고 풀 한 폭이 없는 텅 빈 밭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흩뿌리기에서 깊이 넣어놔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은데 우리 동명기 들어가는 12월쯤이면 그 모습을 잎을 볼 수가 있어요. 주산지인 이란이나 이태리, 스페인 쪽에는 땅속에 오랫동안 묻어놓을 수 있는 지리적인 환경이 되지만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수작업으로 정식했던 걸 수확을 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또 보관을 했다가 이듬해 또 9월 달에 들어가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해줘야만이 또 일정 기간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반복을 해줘야만이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어요. 땅 속에 심어놨다는 사프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겨울철 찬 이슬을 피해 땅속 깊이 묻어놨다는데요. 20cm 이상 묻어놔야 얼지 않고 겨울을 지낼 수 있답니다. 기술을 어디가 물어볼 데도 없었고요. 순전히 그냥 몸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생육이 좋아지고 또 더 좋은 꽃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 과정을 좀 알아내는데 시간이 좀 꽤나 걸렸죠. 이름도 생소했던 사프란을 우리 땅에서 꽃 피우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사프란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원래 2018년도에 꽃을 피울 사프란 구근들입니다. 이란 산지에서도 개화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귀하디 귀한 꽃. 알뿌리에서 나온 푸른 대 끝에 보랏빛 꽃이 피어난답니다. 마늘같이 생겼고 생강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편하게 마늘이라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늘도 한쪽을 심으면 6쪽, 7쪽 분화가 되듯이 이 역시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작은 까만까만 반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내년에 다 갈라지는 부분들이에요. 재미있는 건 사프란은 물과 흙이 없어도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봄과 여름 내내 머금은 자양분만으로 건조한 상태에서 늦가을에 꽃을 피운다는데요. 하나의 알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은 2-3송이. 그 꽃 속에 있는 4개 빨간 암수를 따서 말린 것을 사용하는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약용작물로 활용됐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희 집사람이 애를 놓고 산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서 저는 몰랐어요. 저는 바깥에 일하면서 그 와이프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지 몰랐는데 제가 기르고 있던 이 사프란 암술이 그걸 고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효능을 확인한 후부터 수시로 사프란 차를 마셨다는데요. 보통 차와는 맛과 향이 다르답니다. 병원 냄새라고 하죠, 일명. 칼륨이죠. 우리 옛날 빨간 약. 그게 그 칼륨이 많이 치료제로 많이 쓰잖아요. 천연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 속병들을 치료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죠. 기침 감기, 불면증, 위장병에 효과적이란 사프란은 우리나라에서도 한방 약재로 쓰인답니다. (150개) 이상의 꽃에서 겨우 1g의 사프란 암수를 얻을 수 있다는데요.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값비싼 향신료가 되었죠. 지금 저희들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g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래되는 양으로 치면 무게로 치면 금보다 또 비싸게 거래되는 게 현실이고요. 좀 더 영향을 조금 넓히려면 저희들이 조금 더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상품 개발 또 우리 또 면적을 확충을 하는데 조금 더 기술 노력이라든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상도 칠곡의 작은 산속. 이곳에 아주 특별한 것을 키운다는데요. 짜릿한 낚시의 손맛을 느낄 수 있다는 유일무이한 민물 어류랍니다.
대체 무엇이길래 코를 박고 물속을 들여다보는 걸까요? 야, 벌써 먹어 튀었다. 먹어 튀었습니다. 먹튀. 요거 이제 먹튀. 여기가 뭐 낚는 거예요? 아, 새우를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새우 낚시라고요? 이 큰 징거미 새우는 낚시가 되는 유일한 종입니다. 그 새우가. 낚시로 그것도 민물에서 새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대단한 육식파인 큰 징거미 새우는 고기 미끼가 내려오면 슬슬 낚싯대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집게를 이용해서 재빨리 미끼를 잡아챈 뒤 덥석 입에 문답니다. 오! 이야, 탁탁 당기는 거 봐. 이야, 월천. 처음 잡았습니다. 대하보다 훨씬 큰 몸집. 집게 달린 발이 유난히 눈에 띄는데요. 수컷이네. 집게도 크고. 많이 먹고 컸네. 이 새우가 근데 집게발이 있네요. 네, 큰 징거미 새우라고 얘기하고요. 민물왕 새우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몸집이 큰 놈은 많이 사냥을 많이 했다고 보면 돼요. 이 정도만 되면 100g이 넘거든요. 네, 먹을 것도 있고 요거는 관상용으로도 되게 좋고. 동남아시아의 강이나 호수에 사는 세계 최대 민물새우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건 멋있죠? 집게발이 엄청 크네요. 네, 이건 수컷새우입니다. 네, 이게 먹이 사냥하는 도구입니다. 네, 네. 한번 이 가지고 먹이를 잡아 먹어요. 공격성이 강해서 집게발을 잘라주지 않으면 동족끼리도 잡아먹는다는데요. 이렇게 놀아라. 이 새우는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이렇게 사냥을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밀식 재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죠. 새우를 키우기 위해서. 귀한. 네, 그래서 생산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따뜻한 기후 외에도 큰 징거미 새우를 키우려면 먹이 사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야외에서 키우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수조에서 겨울을 나는데요. 이 수조 안에 약 400여 마리의 큰 징거미 새우가 살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출하. 성장 속도가 빨라 1년에 40cm까지 자란답니다. 몸집이 커서 먹을 것도 많다는 민물새우. 청정 환경에서 키워 깨끗하답니다. 요 집게, 큰 집게 앞에 다리가 보면 여기 집게가 요게 털 달린 집게가 있어요. 요 털 달린 집게로 자기 몸을 구석구석 닦아요. 깨끗하게 닦아요. 그래서 얘들이 정말 깨끗해요. 눈도 닦고 다 닦아요. 자기 몸을. 요 꼬리까지 다 닦아요. 첫 출하 때는 얘들을 다 세아렸어요. 한 마리씩 다 세아려갖고 얘들을 죽이면 안 되고 정말 이만큼 키우려고 그랬는데 중년에 보면 또 묻어가고 미안하다 하면서 기도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한 해가 다르게 몸집이 커진다는 큰 징거미 새우. 통통하게 꽉 찬 민물새우는 바다새우와는 달리 담백하고 깊은 맛을 낸다는데요. 그 특유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소금구이가 제격이랍니다. 고소한 치즈와 어우러진 새우 피자도 별미 중의 별미죠. 이곳에서는 큰 징거미 새우 낚시와 요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데요. 직접 낚은 새우로 만든 피자의 맛, 과연 어떨까요? 탱글탱글한 속살이 입맛을 돋웁니다.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리는 맛있는 식재료죠. 맛있게 밥을 끓이면서 이렇게 몸이 후끈 달아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네. 태워 먹는데요? 네. 그게 민물 새우인 것 같아요. 맛이.
요 머리에 살하고 장하고 드시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도 따뜻해져요. 머리카락 이렇게? 이걸 다 남기시고 가시던데 저는 이것만 먹어요. 따뜻한 남쪽에서 온 새우를 키워낸 부부의 정성이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새우를 정말로 한 200g까지 키워가지고 정말 그 호텔 같은 고급 요리에 이 새우가 쓰일 수 있도록 크게 키우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고급 요리로 해서 농가에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맛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죠. 바다 건너온 이색 식재료들, 우리 사냐에서 맛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진미들과 함께 다채로운 맛의 세계를 즐기는 건 어떨까요?